어제 건설주들 흐름도 좀 보시면요. 대형사부터 중소형까지 골고루 좀 온기가 퍼진 모습인데요. 우선 대우건설과 DL-ENC가 각각 19% 그리고 13% 상승한 흐름들 만들어냈고요. 삼성 E&A나 GS건설 같은 부분들도요. 8% 그리고 5%대 이 오름세를 시현해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건설지수가 어제 코스피 중에서는 업종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무려 7%나 오르게 된 건데요. 전기전자, 반도체를 포함해둔 이 전기전자 업종이 한 2.41%였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한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전체 지수도요 한 2%대 상승하면서 8,700선으로 마감을 하게 됐었죠. 종전 합의 타임라인도 간단히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가 마무리됐다라는 이 코멘트를 남기고 나서요. 이제 목요일에 곧 다가오게 되죠.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서명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60일간 제재 완화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합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이 군사 충돌이 중단이 되고 호르무즈 봉쇄 해제 중심에 관련된 1단계 합의다라는 점에 현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 프로그램 해체나 그리고 핵 물질 폐기 같이 민감한 쟁점들이 이제 곧 다가올 후속 협상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설주가 이렇게 종전 이슈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사실 어제만 좀 가파르게 올랐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긴 시간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이 건설 지수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란전이 발발되고 나서요. 72거래일 중에서 이렇게 건설 지수가 5% 이상 상승했던 날을 계산해 보자면 한 13거래일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하락한 날은 9거래일 수준에 미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이렇게 건설주가 반응했던 패턴들이 반복하게 된 거고요. 지난주에도 이 건설 지수가 무려 15% 올랐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극대화됐던 날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히나 현대건설 거의 상한가까지 달성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에 대한 현황들도 조금씩 다음 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피해 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동 지역의 에너지 핵심 설비 무려 이 80곳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자면요. 정유시설이나 가스전 그리고 발전소나 송유관 같이 핵심 인프라에 주된 타격을 받게 된 거고요. 복구 비용을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현재 88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측의 추산도 따져봤을 때 한 37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좀 따져봤을 때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의 중동 수주 금액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여기에 재건의 한 50%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재건으로 인한 수주 금액이 한 18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숫자들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건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수요가 집중이 될까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던 에너지 플랜트가 좀 크겠죠. 이 정유나 석유화 그리고 가스 처리 시설 쪽에서 특히나 이 재건 또한 굉장히 크고 빠른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발전소나 송배전망, 변압기가 들어가고요. 토목 인프라와 수처리 시설까지 굉장히 한 도시, 한 국가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인프라 쪽에서도 수요가 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 프로젝트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요. 일반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큰 핵심인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설을 했던 시공사들이 다시 재건을 맡게 되는 구조가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공사 중심의 수의 계약 구조를 현재 갖추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수주 경쟁력이나 수익성까지 다른 일반 건설 프로젝트보다 높다라는 게 바로 재건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이요. 이제 현재 한국 건설사로 좀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써놓은 숫자들이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5년 동안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의 이 누적 수주 규모를 보자면요. 현대건설이 804억 달러, 그리고 삼성 E&A와 GS건설이 569억 달러, 378억 달러로 굉장히 큰 규모로 현재 중동 시장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중동 수주가 굉장히 급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렇게 급감한 중동 수주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와 작년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2건, 56억 달러였는데요. 올해 중동 지역의 수주 규모는 고작 12건, 그리고 5억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건수로 따졌을 때는 한 10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수주 금액에 대한 규모이겠죠. 1년 사이에 거의 10분의 1 이하로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도요. 지난해 1월에서 5월 달에는요. 48%였는데 올해는 14%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급감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전으로 발주가 재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수주 반등폭도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까지 현재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다음 장표 넘어가서요. 또 다른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증권사들 코멘트를 조금 정리해봤는데요. 우선은 단기적인 수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가용 인력 캐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건수의 핵심 변수는요. 중동 이력이 있느냐라기보다는요. 업체별로 현재 가용 인력이 어느 정도 있냐라는 이 부분에 바로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DL, ENC 그리고 GS건설이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현재 인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기 수혜주를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카타르 그리고 UAE 같이 이 비제재국은요. 조금 더 즉각적으로 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처럼 인력 여유가 있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더 수혜를 빠르게 누릴 것이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코멘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도 조금 간단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는 DL ENC를 첫 번째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1975년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최초로 이란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현재 이란 안에 직접 지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스파르스의 가스전 그리고 이스파한 정유 공장까지 수행한 이력이 있고요. 1990년대 이후에 이란 안에서는 국내 건설사 기준으로 최다 수주를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E&A도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동시에 수혜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증권사 측에서는 삼성 E&A를 보고 이 재건 수요와 신규 투자의 수혜를 동시에 누릴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으로 굉장히 넓은 폭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석유나 LNG 같이 전통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린 수소나 암모니아, 청정 에너지까지 골고루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한가를 달성했던 적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에너지 시장 재편이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의 누적 수주 규모가 우리나라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시공 이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방산 쪽까지도 현재 시장의 시선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LIG D&A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들도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각각 18%, 9%대 상승세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종전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국방력을 재정비할 때쯤에 이런 방산 개혁들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 관련해서 이 현대화를 하는 협의를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재개에 대한 기대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K2 전차 250대 관련해서 이 수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협의들이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 넘어가서요. 투자 포인트, 리스크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요. 이제는 이런 기대감들이 실적과 수주로 잘 연결되는지 저희가 확인해보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 E&A,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중동 재건과 관련해서 접촉 중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들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요. 이런 재건들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나 되어야 이 재건이 좀 더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재건, 이 말이 좀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입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발주 계획을 짠 다음에 금융 제재를 해소시키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넘어야 되는 산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건이 되기 전에는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일반과 그리고 특정 허가와 그리고 SDN 해제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 내부에서도 좀 승인이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요. 이란에 대한 이 재건 프로젝트가 한국이나 미국, 유럽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이란 제재나 스위프트 차단이 지속이 된다면 한국이나 미국, 유럽 쪽의 참여율이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 오랜 기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적인 부분에서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수출도 다시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워낙 건설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성 수급을 함께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건설 지수 15% 지난주에 올랐고요. 어제도 7%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방향성에 기반한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